운동의 착각, 아무리 운동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하루에 2,500칼로리를 태우면 살이 빠질까요? 당연하다고요? 그럼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37세 크로스핏 코치 강민호 씨. 전직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매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회원들을 지도합니다. 본인도 함께 운동하죠. 하루 칼로리 소모량이 무려 2,500칼로리가 넘습니다. 웬만한 직장인 이틀치를 하루에 태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3년 전 은퇴하고 나서 똑같은 운동량을 유지하는데도 10kg이 쪘습니다. 말도 안 되지 않나요? 먹는 것도 똑같고 운동도 똑같은데 왜 찌는 걸까요? 강 코치가 저에게 답답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53세 요가 원장 박미선 씨. 요가 지도 경력 23년 차입니다. 매일 새벽 6시부터 4개의 클래스를 가르칩니다. 몸은 여전히 유연하고 건강합니다. 그런데 50세 이후 5년 사이에 8kg이 늘었습니다. 20대 때는 뭘 먹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물만 마셔도 찌는 것 같아요. 44세 필라테스 강사 정수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12년 경력, 하루 3, 4시간씩 움직입니다. 코어 근력은 20대 못지 않습니다. 그런데 40대 들어서면서 복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갱년기 때문인가 싶어서 검사도 해봤는데 정상이래요. 그럼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32세 헬스 트레이너 김태준 씨는 더 기가 막힙니다. PT 10년 차, 하루 5시간씩 회원들과 함께 운동합니다. 근육량은 20대 때보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체지방률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다이어트 중인데 근육이랑 지방이 같이 늘어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사람, 나이도 다르고 운동 종류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모두 운동 전문가입니다. 둘째, 하루 칼로리 소모량이 일반인의 2배 이상입니다. 셋째, 그런데도 살이 안 빠집니다. 아니, 오히려 찌고 있습니다. 운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땀 흘리는 사람들이 살이 왜 찔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빛건강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건강 칼럼니스트이자 생활건강연구소장 김태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운동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당신의 운동이 배신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아실 겁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케빈 홀 박사팀이 6년간 진행한 연구입니다. 혹시 가장 큰 루저, The Biggest Loser라는 미국 TV 프로그램 아시나요? 극단적인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체중 감량에 도전하는 리얼리티 쇼죠. 케빈 홀 박사는 이 프로그램 참가자 14명을 6년간 추적했습니다. 이들은 프로그램 기간 동안 평균 58kg을 감량했습니다. 58kg입니다. 거의 성인 한 명 체중을 뺀 거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6년 후 어떻게 됐을까요? 14명 중 13명이 다시 살이 쪘습니다. 평균 41kg을 다시 찌운 겁니다. 아, 그럼 운동 그만두고 폭식했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부분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식단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도 쪘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 발견입니다. 이들의 기초대사량을 측정했더니 경악할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전과 비교해서 하루에 무려 500칼로리를 덜 태우는 몸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500칼로리가 얼마나 되냐고요? 1시간 동안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해야 소모되는 양입니다. 다시 말해, 같은 체중으로 돌아왔는데도 예전 몸보다 하루에 500칼로리를 덜 쓰는 겁니다. 숨만 쉬어도 살찌는 체질로 바뀌어버린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우리 몸의 생존 본능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살아남기 위해 진화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류는 굶주림과 싸워왔습니다. 충분한 음식이 항상 보장된 시대는 불과 100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려는 시스템이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극단적으로 살을 빼면 우리 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사람 지금 굶고 있다. 위험하다.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야 한다.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낮춥니다. 심장 박동수를 줄이고 천을 미세하게 낮추고 근육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많이 저장하고 같은 운동을 해도 더 적게 태우도록 몸을 재설정하는 겁니다. 의학 용어로 이걸 대사 적응, 메타보릭 아답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몸이 적응하는 거죠. 마치 스마트폰이 배터리 절약 모드로 들어가듯 우리 몸도 에너지 절약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소개한 네 분의 강사들은 왜 살이 안 빠지는 걸까요?
이미 몸이 그 운동에 완벽하게 적응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박미선 원장 23년간 요가를 했습니다. 몸은 이미 최소한의 에너지로 요가 동작을 수행하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강민호 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로스핏을 10년 넘게 한 몸은 이미 그 동작들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모든 게 낯설고 힘듭니다. 숨도 차고 근육도 아프고 땀도 쏟아집니다. 칼로리가 펑펑 타는 게 느껴지죠. 그런데 6개월, 1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운동인데 훨씬 편해집니다. 숨도 덜 차고 땀도 덜 나고 근육통도 거의 없습니다. 이게 좋은 거 아니냐고요? 실력이 늘었다는 증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운동 능력은 향상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칼로리 소모는 줄어든 겁니다. 같은 운동을 하는데 몸이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니까요. 이게 바로 운동의 착각입니다. 그럼 운동은 소용없다는 말일까요? 헬스장 등록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소개한 네 분의 강사들, 이분들이 왜 살이 안 빠지는지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미선 원장, 53세입니다. 50세 이후 5년간 8kg가 늘었다고 했죠. 여기엔 나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50대가 되면 우리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전으로 기초대사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의학 연구 결과를 보면 50대 여성의 기초대사량은 30대에 비해 하루 평균 200칼로리에서 300칼로리를 감소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운동을 해도 20년 전의 몸과는 다른 겁니다. 여기에 근육량도 줄어듭니다. 30대 이후 10년마다 근육량이 약에서 8%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근육이 왜 중요하냐고요? 근육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칼로리를 태우는 조직입니다. 근육 1kg는 하루에 약 13칼로리를 소모합니다. 반면 지방 1kg는 고작 4칼로리만 씁니다. 근육이 줄어든다는 건 곧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박 원장의 경우 요가로는 근육량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유연성과 밸런스는 좋아지지만 근력 운동 효과는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50대 이후엔 반드시 근력 운동을 추가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2, 3회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같은 큰 근육을 쓰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다음 강민호 코치입니다. 37세, 크로스핏 10년 이상 경력자죠. 이분의 문제는 뭘까요? 바로 단조로움입니다. 크로스핏은 고강도 운동입니다. 처음엔 칼로리가 엄청나게 탑니다. 그런데 10년을 같은 패턴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완전히 적응합니다. 버피, 캐틀벨 스윙, 박스 점프. 이 동작들을 수천 번 반복한 몸은 이미 최소한의 에너지로 수행하는 법을 알아버렸습니다. 실제로 2019년 스포츠 과학 저널에 실린 연구가 있습니다. 같은 운동을 6개월 이상 지속하면 칼로리 소모량이 처음 대비 30에서 40% 감소한다는 결과입니다. 30에서 40%입니다. 시간당 500칼로리를 태우던 운동이 300칼로리만 태우게 되는 거죠. 강 코치에게 필요한 건 변화입니다. 크로스핏에 수영을 섞어보세요. 등산을 추가하세요. 복싱을 배워보세요. 몸이 적응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 종류를 3개월마다 바꾸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정수연 강사, 44세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복부 비만이 시작됐다고 했죠. 갱년기 검사는 정상이었다고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필라테스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코어 근력, 자세 교정, 유연성 향상에 탁월하죠.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칼로리 소모가 적습니다. 1시간 필라테스로 태우는 칼로리는 약 200에서 300칼로리입니다. 같은 시간 러닝을 하면 400에서 500칼로리를 태우죠. 더 큰 문제는 40대 중반부터 시작되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지방이 배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의학 용어로 복부 지방 재분배라고 합니다. 예전엔 팔다리에 살이 붙었는데 이젠 전부 배로 가는 겁니다. 정 강사에게 필요한 건 유산소 운동 추가입니다. 필라테스만으론 부족합니다. 일주일에 3, 4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수영, 뭐든 좋습니다. 심박수를 올려야 복부 지방이 탑니다. 마지막 김태준 트레이너입니다. 32세, 근육량은 늘었는데 체지방도 같이 늘었다고요. 이분의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보상 심리입니다. PT 강사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나 오늘 5시간 일했으니까 조금 먹어도 돼. 이 생각입니다. 운동량이 많으니까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죠. 실제로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이 밝혀낸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고강도 운동 후 식욕 조절 호르몬인 그렐린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운동하면 배가 고파지는 게 당연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게 된다는 거죠. 계산해 볼까요?
김 트레이너가 1시간 PT 지도하면서 소모하는 칼로리 약 300칼로리입니다. 그런데 운동 후 닭가슴살 샐러드 한 접시에 고구마 하나 먹으면 이미 400칼로리입니다. 여기에 프로틴 쉐이크 한 잔 추가하면 500칼로리를 넘습니다. 운동으로 태운 것보다 더 먹은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건강한 음식이라는 착각입니다. 닭가슴살, 고구마, 프로틴, 견과류 다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칼로리는 칼로리거든요. 김 트레이너에게 필요한 건 정확한 칼로리 계산입니다. 운동으로 소모한 양과 섭취한 양을 객관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감으로 하면 틀립니다. 우리 뇌는 운동량은 과대평가하고 먹은 양은 과소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네 분의 사례를 봤습니다. 모두 운동 전문가인데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각각 달랐죠. 나이, 운동의 단조로움, 운동 종류의 한계, 보상 심리.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럼 일반인들은 어떨까요? 헬스장에서 러닝머신만 30분씩 뛰는 분들, 매일 같은 요가 루틴만 하는 분들, 근력 운동만 하고 유산소는 안 하는 분들, 다들 비슷한 함정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6개월 전과 지금 똑같은 운동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만으론 절대 살이 안 빠집니다. 충격적이죠? 하지만 이게 과학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체중관리센터의 게리 포스터 박사 연구팀이 6개월간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운동만, 두 번째 그룹은 식단 조절만, 세 번째 그룹은 운동과 식단 조절을 함께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운동만 한 그룹의 평균 감량 고작 1.6kg입니다. 6개월 동안 주 5회씩 운동해서 1.6kg, 한 달에 300g도 안 빠진 겁니다. 반면 식단 조절만 한 그룹은 8.5kg를 감량했습니다. 운동과 식단을 함께한 그룹은 11kg를 뺐고요. 무슨 뜻일까요? 운동의 체중 감량 효과는 식단의 약 20% 수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운동으로 감량하려면 식단으로 하는 것보다 5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칼로리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체중 70kg인 사람이 1시간 동안 빠르게 달리면 약 700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엄청난 양처럼 보이죠? 그런데 치킨 한 조각이 250칼로리, 콜라 한 캔이 140칼로리입니다. 치킨 두 조각에 콜라 한 잔이면 벌써 1시간 러닝이 물거품입니다. 더 절망적인 건 운동 후 식욕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렐린 호르몬 때문이죠. 운동하고 나면 뇌가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에너지를 많이 썼으니 빨리 보충해야 한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배가 고파집니다. 2017년 영국 러프버러 대학교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피실험자들에게 1시간 고강도 운동을 시킨 후 뷔페 식당에 데려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평균적으로 운동으로 소모한 칼로리보다 30%더 많이 먹었습니다. 700칼로리를 태웠는데 900칼로리를 섭취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운동만으로는 안 됩니다. 식단이 7, 운동이 3입니다. 아니, 어쩌면 식단이 8, 운동이 2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식단은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원칙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단적으로 굶지 마세요. 아까 케빈 홀 박사 연구 기억나시죠? 극단적으로 살을 빼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요요가 오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권장하는 안전한 감량 속도는 일주일에 0.5에서 1kg입니다. 한 달에 2에서 4kg 정도죠. 느리다고요? 천천히 빠진 살이 안 찝니다. 빠르게 빠진 살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복잡한 식단표 필요 없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단백질을 늘리세요. 단백질은 포만감이 높고 근육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체중 1kg당 하루 1.2에서 1.6g 정도가 적당합니다. 70kg이면 하루 84에서 112g 정도죠.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이 약 23g 들어있습니다. 계란 1개에 6g, 두부 한 모에 20g 정도입니다. 둘째, 가공식품을 줄이세요. 라면, 과자, 빵, 탄산음료 이런 것들은 칼로리는 높은데 포만감은 낮습니다. 500칼로리짜리 라면은 10분이면 먹지만 500칼로리 분량의 채소와 닭가슴살은 배 터지게 먹어야 합니다. 셋째,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혈당 상승 속도가 느려지고 포만감이 증가합니다. 실제로 2015년 코넬대 의대 연구에서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30% 이상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간헐적 단식은 어떨까요? 요즘 많이들 하시죠. 16시간 굶고 8시간만 먹는 방식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간헐적 단식이 효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평소 야식이나 간식을 많이 먹던 사람들한테는 효과적입니다. 먹는 시간을 제한하니까 자연스럽게 총 섭취량이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16시간을 굶으면 식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8시간 동안 폭식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운동을 병행하는 사람들은 근육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근육이 분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건 유연한 식단입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음식을 먹을 필요 없습니다. 월요일엔 간헐적 단식, 화요일엔 정상 식사, 수요일엔 운동 전후로 탄수화물을 좀 더 먹고 이렇게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평생 닭가슴살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평생 탄수화물을 끊고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1년, 2년, 10년 지속할 수 있는 식단이어야 합니다. 그럼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변화가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방법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운동 종류를 섞으세요. 월요일 근력 운동, 화요일 유산소, 수요일 휴식, 목요일 근력, 금요일 유산소, 주말엔 등산이나 수영,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가는 겁니다. 몸이 적응할 틈을 주지 마세요. 둘째, 강도를 주기적으로 바꾸세요. 매일 똑같은 속도로 30분 뛰지 마시고 어떤 날은 천천히 1시간, 어떤 날은 빠르게 20분 인터벌 트레이닝.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겁니다. 셋째, 근력 운동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특히 40대 이후엔 필수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일주일에 최소 2, 3회 큰 근육을 쓰는 운동을 하세요.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이 3가지만 제대로 해도 전신 근육을 다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일상 활동량을 늘리세요. 전문 용어로 NEAT, 비운동성 활동 대사라고 합니다. 헬스장 가서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 종일 자주 움직이는 게 칼로리 소모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앉아 있다가 1시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기, 전화 통화할 때 걸어 다니기, 점심시간에 10분이라도 산책하기.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쌓이면 하루 300에서 500칼로리를 더 태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팀이 밝혀낸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직장인인데 어떤 사람은 살이 찌고 어떤 사람은 안 찌는 이유, 니트 차이였습니다. 헬스장은 똑같이 안 다니는데 일상에서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하루 350칼로리를 더 태웠습니다. 한 달이면 1만 칼로리, 1년이면 12만 칼로리입니다. 체지방 1kg를 태우는데 약 7,700칼로리가 필요하니까 1년에 15kg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운동만으론 살이 안 빠집니다. 아니, 빠지긴 빠지는데 너무 느립니다. 6개월 동안 죽어라 운동해서 겨우 1.6kg. 이게 현실입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해,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체력을 기르기 위해 하는 겁니다. 살 빼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둘째, 우리 몸은 운동에 적응합니다. 같은 운동을 6개월 이상 계속하면 칼로리 소모가 30에서 40% 줄어듭니다. 그래서 운동 종류를 주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3개월마다 새로운 자극을 줘야 합니다. 셋째,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독입니다. 빠르게 빼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요요가 옵니다. 일주일에 0.5에서 1kg 천천히 빼야 안 찝니다. 넷째, 나이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30대의 몸과 50대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근력 운동 비중을 높이고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다섯째, 식단이 7, 운동이 3입니다. 아니, 식단이 8, 운동이 2일 수도 있습니다. 운동으로 태운 칼로리는 한 끼 식사로 쉽게 메워집니다. 결국 입으로 들어가는 걸 조절해야 합니다. 그럼 처음에 소개한 4분의 강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박미선 원장 53세, 요가의 근력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일주일에 3회 스쿼트와 데드리프트를 시작했죠. 동시에 단백질 섭취를 늘렸습니다. 하루 100g 이상 챙겨 먹기로 했습니다. 3개월 후 3kg이 빠졌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체지방률이 5% 감소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근육량이 유지됐다는 겁니다. 강민호 코치 37세, 크로스핏에 수영을 추가했습니다. 일주일에 2회는 수영장에 갑니다. 몸이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하게 됐죠. 동시에 식사량을 정확히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으로 먹지 않고 앱으로 기록합니다. 4개월 만에 7kg를 감량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강 코치의 소회입니다.
정수연 강사 44세. 필라테스에 유산소를 추가했습니다. 일주일에 4회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저녁 탄수화물을 줄였습니다. 밥 대신 고구마 반 개로 바꿨죠. 5개월 후 복부 둘레가 7cm가 감소했습니다. 체중은 4kg 줄었고요. 거울 보는 게 이제 즐거워요. 정 강사의 말입니다. 김태준 트레이너 32세. 보상 심리를 깨뜨렸습니다. 운동했다고 더 먹지 않습니다. 프로틴 쉐이크를 하루 1회로 줄였고 견과류 섭취량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3개월 후 체지방률이 22%에서 15%로 떨어졌습니다. 근육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이죠. 진짜 문제는 운동이 아니라 식단이었어요. 김 트레이너의 고백입니다. 네 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운동만 바꾼 게 아니라 식단도 함께 조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지속 가능하게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계속 똑같은 운동만 하시겠습니까?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 30분 뛰고 오늘도 운동했다며 치킨 먹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뭔가 하나라도 바꾸시겠습니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밥 반 공기만 줄여보세요. 내일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가보세요. 모레는 퇴근 후 10분만 걸어보세요. 이번 주말엔 평소 안 하던 운동을 해보세요. 수영장이든 등산이든 자전거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3개월 후 당신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극적으로 10kg, 20kg 빠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지방률은 떨어지고 근육량은 늘고 체력은 좋아지고 무엇보다 거울 속 당신의 모습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살 빼는 건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빠르게 시작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간 사람이 이깁니다. 극단적으로 굶어서 한 달에 10kg 빼는 사람보다 꾸준히 관리해서 1년에 10kg 빼는 사람이 결국 성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체중계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숫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근육이 늘면 체중은 그대로인데 몸은 탄탄해집니다. 체지방이 줄면 체중은 조금만 줄어도 외관상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체중계보다 거울을 보세요. 허리 둘레를 재보세요. 작년에 입던 바지가 헐렁해졌다면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0년 후 당신의 몸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처럼 계속 살면 10년 후에도 왜 살이 안 빠질까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하나씩 바꾸면 10년 후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탄탄한 몸을 갖고 계실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운동에 배신을 당할 것인가? 운동과 식단의 균형으로 진짜 변화를 만들 것인가?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나도 운동만 믿다가 실패했다. 식단 바꾸니까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들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 이게 첫째입니다. 건강, 이게 전부입니다.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이상 은빛 건강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